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만났습니다. 부산 최고 꽃미남, 최고 꽃미녀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부산 오빠 한성호 교수님과 부산 언니 신보경 교수님과 함께 예방접종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할 건데요. 오늘 저희가 드릴 이야기는 쇠약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면역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정말 가장 젊은 두 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교수님, 신보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래도 한번 다시 인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신보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산 대표 잘생긴 오빠 동아대학병원 가정학과 한성호 교수입니다. 네. 예방접종이 꼭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매번 강조하고 있었고요.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혹시 더 필요한 사람들, 더 신경 써야 될 분들은 없을까? 보통 의사들이라 저는 이제 내가 누구한테 안 걸리게 하려고 고민을 저를 위해서 할 때는 하지만 이제 보호해줄 분들을 저희가 또 더 챙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우리가 누굴 더 신경 써야 될지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권고드리는 이제 세 가지의 이제 환자군. 첫 번째, 이제 우리 65세 노년층 분들. 기본적으로 면역이 젊은 층에 비해서 훅 떨어져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만성질환자들. 만성질환자분들은 우리가 면역 저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당뇨, 흔해 빠져 있다는 그 당뇨, 고혈압, 그리고 우리가 호흡기 질환 가지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이런 거 있으신 분들도 기본적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이제 면역 저하자 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류마티스 같은 질환에서 면역 억제제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독감으로 건강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밤새 뭔가 이제 좀 무리한 작업을 좀 하셨대요. 근데 독감으로 우리가 급성 호흡기 곤란 증후군이라는 것에 이제 빠지셔서 이제 에크모라는 온몸에 피를 뺐다가 넣는 그런 중환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 저하자는 기본적으로 이 세 군이 있지만 나도 언제든지 무리하면 면역 저하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반드시 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종을 꼭 챙겨야 되는 그룹이 또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돌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령의 부모님들과 같이 사시는 분들, 특히 이제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어서 그분을 돌보는 분들은 꼭 접종을 챙겨야 되는, 고위험은 아니지만 고위험을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신생아나 어린 아이를 돌보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들도 반드시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업군 중에서도 의료, 그리고 교육에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을 접촉하는 그런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도 접종을 꼭 잊지 말고 조기에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학교에 너무 독감이 너무 많이 돌아서 문자가 왔어요. 수두, 독감 너무 유행하니까 증상이 있으면 학교 보내지 말라고 연락이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인데 왜 엄마들이 여기에 예방접종을 이제 등한시하는지 저는 조금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방접종을 맞는 가격에 비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안 아플 때 아이가 예방접종 맞는 게 훨씬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거 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 고생하죠. 너무 고생을 너무 하기 때문에 안 아픈 게 중요한데 귀찮아서 안 하신 분도 사실 많아요. 이게 요번에 이렇게 유행하는 것들 가장 큰 이유도 이게 옛날에 이제 수두 같은 경우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거든요. 그럼 가족 중에 누군가가 수두를 앓게 되면 약하게라도 다른 가족들이 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주인해서 사실은 격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접촉하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있는 경우는 또 주위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이, 특히 급성기 때 전염이 될 때는 보내지 않는 것도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 한성호 교수님이 저희 학교 회장님이시고요. 보시는 이사장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밤새 일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맞아요.
바로 하면 안 된대요. 네. 그리고 집에 저 애가 셋이나 있고 과장님, 원장님, 이사장님 저 예방 접종 지원 좀 해주시면 네. 제가 한 대 맞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 다 아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다 고위험군들 면역자. 면역자들. 이제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요. 겉보기 멀쩡해도요. 무리하고 우리 스스로가 면역이 떨어질 만한 환경에 있으시거나 주변에 옮길 만한 상황이면 고위험군으로 생각하시고 고려해 주시고 맞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번에 독감이 좀 희한해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들도 좀 걸리는 네.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독감의 그 백신의 약발이 떨어지는 것이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재미있는 건 또 맞은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서 안 걸린 아이들이 또 대다수란 말이에요. 혹시 약발을 얇았는 법 또는 이런 균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예방접종 말고도 다른 건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실내 환경이 진짜 중요한데요. 이거는 논문으로 다 증명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만 간단한 겁니다. 일단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 건조함에 있어서 이제 코 점막이 이제 마르게 되면은 그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들이 침투력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점막이 우리가 이제 수분이 좀 있고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점액이라고 우리가 코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 코 점막을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건조하면은 더 침투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습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신생아를 키우시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가습기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생각보다는 또 노인층에 계신 분들은 가습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색하신다든지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가습기 충분히 이용하시면 정말 훌륭한 도구입니다. 가습기가 제일 문제가 이제 관리가 힘들어. 그래서 저는 제 생활의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의학에서도 사실 가습기 효과를 나타낼 수 네네네. 있고요. 또 하나는 참숯합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제가 환자들한테 참숯을 그 시장 가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참숯 살 수 있다. 대신에 이 참숯을 아주 이렇게 깊은 통에 이제 세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통을 자꾸 물을 붓게 되면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참숯이 습도가 너무 심한 장마철에는 습도를 거꾸로 빨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를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겨울철에 가장 또 쉽게 우리가 가습을 하는 방법은 빨래를 방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보일러를 켜기 때문에 방 안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래를 밖에 넣지 말고 실내에 널어도 충분히 잘 마르고 뽀송뽀송하게 마르면서 가습이 잘 됩니다. 손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우리 수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면역세포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철 특히 채소류하고 과일류를 잘 안 먹게 됩니다. 보통 익힌 것들을 먹게 되고 끓여 먹기 때문에 안 먹게 되는데 채소류, 과일에 있는 풍부한 비타민들이 이런 면역세포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부라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종합 비타민제 하나라도 드시는 것도 좋은 습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운동도 중요하죠. 네, 우리가 겨울 되면은 이제 차가운 곳에 나가기 싫어서 집에 자꾸 이렇게 실내에서 운동이 많이 처지게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바깥에 나가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도 다 같이 가만히 있게 되기 때문에 걔들과 제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로 비교를 하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군대들이 다 같이 한번 모의 활동을 하는 거. 저와 함께 대통령과 함께 우리 군인들이 경찰들과 함께 한번 쳐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한번 더 모의 작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또 운동을 뭘 해야 되는지를 또 물어보죠. 운동. 결론은 뭐냐면 물론 이제 유산소 운동의 장점 그리고 근력 운동의 장점이 다 있지만 저는 그냥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겨울철 운동 그냥 하세요. 뭐든지 하시고 뭐든지. 그게 수영이든 네. 뭐 필라테스 줌바든 사실은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특히 겨울철 움츠리기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활동도 좋고 만약에 춥거나 또는
이제 빙판길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실내 운동이라도 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유난히 환자의 입장으로 지금 이제 두 분 교수님 말씀 듣는데요. 지금 환자분이시니까. 제가 내가 이게 기침이 안 떨어진 이유가 있었어. 네. 그래서 당신이 추워도 환기 좀 자주 할게. 환기 자주 하고 빨래도 그냥 방에 널자. 그리고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내가 1시간씩은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올게. 쫓아내지 마세요. 네. 운동하시고 습기 네. 잘 잡아주셔야 되고 온도도 잘 조정해 주시고 환기도 잘 해주시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것 같고요. 뭐 그런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요. 애기 키우듯이 본인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기한테 반찬도 싱싱한 거 먹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애들 밤에 잠 안 자면 혼내잖아요. 네. 딱 지금도 지금 누워서 이거 보고 있잖아요. 끄고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빨리 주무시고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예방하려고 해도요. 그래도 병에 걸리고 힘들어지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 그런 환자들 만나잖아요. 끙끙 앓다가 네. 이렇게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왔으면 약 딱 드리고 주사 딱 맞으면 끝날 건데 입원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오면 야 이게 응급하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어떤 좀 감이 있으세요? 팁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고열이 지속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해열제나 이런 걸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건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호흡곤란이나 의식자 같은 정신적 증상이 있을 때도 빨리 가야 됩니다. 탈수도 중요한데요. 근데 탈수가 드러나지 않아요. 특히나 노인들은 탈수를 잘 몰라요. 정말로 몸에 엄청나게 탈수가 진행됨에도 몰라서 심지어는 콩팥이 망가질 정도의 탈수가 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이 자꾸 우리 표현으로 물이 자꾸 캐인다, 따라온다 하잖아요. 목마르다라는 게 계속 물을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병원을 반드시 가는 게 좋고요. 또 하나가 그냥 이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컨디션이 안 좋다 싶으면 그냥 병원 가세요. 뭐 돈이 엄청 드는 것도 아니고 네. 가까운 동네에 오는 가는데 힘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셔서 적절하게 치료를 먼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젊은 분의 만약에 기준을 잡으면 뭐 젊은 남성이 감기 걸려서 한 13일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원을 했는데 열 났는 지 며칠째입니까? 근데 5일째래요. 그러면 보통 면역이 건강했다면 한 3일 정도는 열이 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자발적인 면역으로 인해서 사실은 조금 미열으로 빠진다든지 좋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열 났는 시기가 길어졌다. 그러면 젊은 남성이지만 그런 사람은 다 피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감기라고 생각하지만 검사를 했더니 폐렴이더라.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진다. 근데 첫날보다 3일째가 더 심하다. 이럴 때는 무조건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오해가 있으세요. 많이 아프면 대학병원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종합병원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가시기 전에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집 앞에 주치의 선생님들 만나셔서 먼저 만나보시면 그 원장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약을 먹읍시다, 주사 맞읍시다 또는 큰일 났습니다 알려주실 테니까 꼭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치의를 만나자가 대한가정학회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대표적인 주치의과가 가정학이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요람이 무덤까지를 보는 게 가정학의 특징인데요. 그런데 그 어떤 과라도 상관없습니다. 동네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잘 알고 그리고 나의 건강을 제일 잘 안다면 그분이 대학병원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명의보다 훨씬 더 저한테는 더 명의이기 때문에 꼭 큰 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고집할 게 아니라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잘 아는 분을 주치의 삼으셔서 계속 그분을 계속 진료를 보는 것이 사실은 저는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료를 보다 보면 한국 의료 시스템의 3분을 거의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3분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 만났는데 3분 아는 정보보다
이 사람을 20년을 지켜봤다. 그럼 훨씬 더 주치의가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치라는 개념 속에서 지금 예방접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생활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주치의가 되면 이분의 담배력이라든지 술버릇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쁜 버릇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이런 뭐 감기 같은 걸 걸려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혼내는 것은 담배 요즘에 다시 피는지 이런 것부터 물어보지. 일단 먼저 뭐 이런 이제 약에 대해서 이런 것보다는 가족처럼 이렇게 잔소리하게 되고 혼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주치의가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오히려 전공의 때는 교만했었던 것 같고요. 경험이 쌓이면서 느끼는 게 집 앞에 계시는 원장님들께서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훨씬 더 많은 능력으로, 왜냐하면 제한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실은 예방접종부터, 그게 우선입니다. 예방부터 전체를 다 받으시고 작게 아플 때 먼저 예방적으로 치료받으시고 큰 병 안 가게끔, 그게 동네 주치의 선생님들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분들 믿어주시면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실 거다, 이런 얘기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병원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주치의를 만나면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많이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의료를 강한다는 뜻이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가 선택한 주치의를 만나게 되면 응급실 갈 걸 10번 갈 거 5번 줄일 수 있다는 게 통계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안 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적절한 선생님을 소위 추천해서 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방송이 또 여러 구독자분들에게 주치의를 만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일단 제가 제일 전해주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진짜 우리가 어떤 질병을 계속 집중하는 것보다 이 질병에 도달하기 전에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도랑으로 가서 빠지는 게 너무 보이는데 왜 계속 가면서 중간중간에 검사만 하냐고. 아무 의미 없다고. 그러면 빠지고 난 다음에 빠졌어요 신고하면 된다고. 가는 길을 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방에 대한 우리가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뭐 생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는 이제 주치의분들이 가정의학과 전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상담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내가 정한 주치의가 있다 하면 그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계속적인 나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제 질병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기 전에 예방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프면 조금 아플 때 치료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명언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두 분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 아프거나 아주 조금만 아픈 그런 건강한 삶을 계속 사시길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